아빠, 오늘 상견례 아시죠? 김하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인 상견례 날이었죠. 29세의 하늘은 거울 앞에서 정성스럽게 화장을 마무리하며 아버지의 모습을 힐끔 바라봤습니다. 김태식은 평소와 다름없이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시멘트 가루가 묻은 검은색 작업복, 여기저기 해진 무릎 부분, 그리고 오래된 안전화까지. 58세의 그는 30년간 건설 현장을 누벼온 사람답게 거칠고 투박한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하느라. 태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렇듯 차분하고 온화했죠.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무한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하늘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하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다르게 보였으면 했던 거죠. 이도윤과 사귄 지 2년이 되었습니다. 31살의 도윤은 수입차 전문 매장에서 세일즈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말솜씨가 뛰어나고 외모도 준수한 그는 하늘에게 있어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아빠는 그냥 건설 쪽에서 일하셔. 하늘은 도윤에게 아버지 직업을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 쪽이긴 한데 진짜 멋진 분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의 표정 어딘가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은 그것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태식은 오래된 트럭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15년 된 현대 포터였죠. 곳곳에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트럭이었지만 그에게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였습니다. 아빠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태식은 딸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네, 아빠. 저도 곧 택시 타고 갈게요. 하늘은 아버지를 배웅하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태식이 운전해서 향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도윤이 예약한 곳이었죠. 평소 가볼 일이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딸의 중요한 날이니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레스토랑 주차장에 도착한 태식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반짝거리는 수입차들 사이에서 자신의 트럭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죠. 차에서 내린 그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주차장 입구로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도윤의 부모님이었죠. 이창식과 윤경자 부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창식은 맞춤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50대 후반의 경자는 화려한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태식은 그들을 보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만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창식과 경자는 태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식입니다. 태식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갑고 어색한 시선뿐이었죠. 아, 네. 안녕하세요. 창식은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당황과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경자는 아예 시선을 돌려버렸어요. 이때 하늘과 도윤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하늘은 아버지와 도윤의 부모님이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늘은 밝게 인사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가시죠. 도윤이 어색함을 무마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긴장이 묻어났어요. 상견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분위기 속에서 태식의 작업복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어요. 웨이터가 다가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원형 테이블에 앉게 된 6명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얼음장이었죠. 뭘 드릴까요? 도윤이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려 했지만 창식과 경자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평소에 즐겨 드시는 걸로 주문하시죠. 태식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경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지금 예비 신부 아버지 복장인가요? 경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경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창식도 동조했어요. 격이 안 맞는 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도윤이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태식은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하늘은 견딜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현장에서 바로 오시느라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호하려 했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현장에서 바로 오신다고 해서 이런 복장으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경자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체면이 말이 됩니까? 실제로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작업복을 입은 사람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도윤은 난처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태식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앞으로 이런 자리에는 정장 좀 입으시면 안 될까요? 그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도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태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창식과 경자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창식이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애들끼리 더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는 동의할 수 없네요. 경자도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어머니, 아버지. 도윤이 당황해서 불렀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도윤아, 내가 알아서 해. 우리는 이런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어. 경자의 마지막 말이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향했어요. 그들이 나간 후 테이블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도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어요. 하늘아. 태식이 조용히 딸을 불렀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하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민망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셨으니까. 그의 말에는 변명이 가득했습니다. 태식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늘아, 집에 가자. 하늘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하늘은
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다, 하늘아. 태식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어. 트럭 문을 열어주며 태식은 딸을 바라봤어요. 내가 원하면 난 참을 수 있다. 하늘은 아버지의 말에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알고 있었거든요. 돌아가는 트럭 안에서 태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일은 생각보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트럭은 조용히 집으로 향했고 부녀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날의 상견례는 그렇게 최악의 결과로 끝났어요.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늘은 그동안 도윤에게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평소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갑작스러운 침묵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직장 동료인 김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늘은 며칠째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응, 괜찮아. 하늘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녀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하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이야기할 게 있어. 하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일까 하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저녁 6시 하늘은 도윤과 만나기로 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도윤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지 어둡고 무거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왔구나. 도윤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그의 앞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우리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하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결혼은 못할 것 같아. 도윤은 하늘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커피잔만 빙빙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집에서 난리가 났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뭐였는데? 그건 우리끼리는 좋았지만. 도윤의 변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부모님 마음을 돌리기가 너무 어려워. 특히 내 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걸 보고는. 하늘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때문이라는 이야기였거든요. 내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데? 하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안이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도윤은 여전히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하늘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2년간의 연애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도윤은 하늘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의외였어요. 사실 그는 하늘이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미안해, 하늘아. 괜찮아. 하늘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다음 말은 하늘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준 선물들 말이야. 도윤이 어색하게 꺼냈어요. 뭐, 반지랑 목걸이, 그리고 가방. 그런 것들 말이야. 다 돌려줄 수 있어? 하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파혼을 통보하면서 선물까지 돌려달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니, 그게 부모님이 그러시는데 결혼도 안 하는데 그런 비싼 것들을 왜 줬냐고. 도윤의 말은 갈수록 비열해졌어요. 게다가 내가 산 것들 값이 꽤 나가거든. 정리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늘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미안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도윤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너도 쓸 일 없잖아. 하늘은 가방에서 도윤이 선물한 반지를 꺼냈어요. 약혼 반지는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의미가 있었던 반지였습니다. 여기 있어. 하늘이 반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정리해서 보내줄게. 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하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도윤아,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하늘은 찬 바람을 맞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버려지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도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결국 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죄책감과 아버지를 무시한 도윤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태식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하늘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하늘아, 무슨 일이야? 아빠. 하늘은 아버지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파혼이에요. 도윤이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태식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없이 위로했습니다. 그의 마음도 아팠지만 지금은 딸을 달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괜찮다, 하늘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태식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분노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딸을 이렇게 아프게 한 것들에 대한 차분하고 냉정한 분노 말이에요. 파혼 소식이 퍼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늘은 직장에서 최대한 평범하게 지내려 노력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 동료 서연이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어요. 화면에는 도윤의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하늘은 눈을 의심했어요. 도윤이 모르는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는데 여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댓글이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우리 급이지 히읗히읗. 도윤이 직접 단 댓글이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친구들의 댓글이 이어졌어요. 역시 형, 이번에는 제대로네. 전 여친이랑은 차원이 다르다. 키읔키읔 드디어 격에 맞는 사람 만났구나. 하늘의 손이 떨렸습니다. 파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벌써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하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하늘이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로비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김하늘 씨 어디 있어요? 나와요. 익숙한 목소리에 하늘은 깜짝 놀랐어요. 도윤의 목소리였거든요. 저기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경비원이 도윤을 제지하려 했지만 도윤은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하늘, 약속 지켜야죠. 내 물건들은 언제 돌려줄 거예요? 하늘은 급히 로비로 내려갔어요. 동료들과 다른 회사 직원들이 모두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여기서 왜 이러는 거야? 하늘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왜 이러냐고? 약속했잖아요. 내 선물들 돌려준다고.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목걸이, 가방, 향수, 다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 곧 보내줄게. 하늘은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지 언제예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도윤은 전혀 눈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비싼 가방 말이에요. 그거 200만 원짜리라고요. 빨리 돌려줘야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알겠어. 오늘 저녁에 가져다 줄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져와요. 도윤은 더욱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약속도 있고 시간이 없다고요. 그때 하늘의 팀장인 최민정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민정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저는 하늘 씨 전 남자친구인데요. 도윤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제 물건 좀 돌려받으러 왔어요. 회사에서 이런 개인적인 일로 소동을 피우시면 안 되죠. 민정의 말에 도윤은 오히려 화를 냈어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라고요. 하늘 씨, 일단 사무실로 올라가세요. 민정이 하늘을 보호하려 했지만 도윤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약속부터 정하고 가야 해요. 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층에서도 사람들이 내려와 구경했어요. 하늘은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망신주는 도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알겠어. 내일 점심시간에 가져다 줄게. 하늘이 어쩔 수 없이 약속했지만 도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내일 말고 오늘이요. 오늘 저녁 8시까지. 도윤아, 제발. 안 돼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결국 하늘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어요. 남겨진 하늘은 주변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하늘 씨, 괜찮아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도윤이 준 선물들을 모두 챙겨서 만남 장소로 향했어요. 가방 안에는 목걸이, 향수, 가방, 그리고 작은 액세서리들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늘이 가방을 건네자 그는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걸이, 향수, 가방. 귀걸이는? 무슨 귀걸이? 내가 생일 때 준 귀걸이 있잖아요. 하늘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있었나? 어떻게 기억 안 나요? 분명히 줬는데. 도윤은 짜증을 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찾아보고 연락할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서 가져와요. 도윤의 요구는 점점 무리해졌어요. 하늘은 지쳐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한편 집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던 태식은 하늘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우야, 나다. 전화 너머로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그 친구에 대한 정보 좀 알아봐라. 태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이도윤이라는 사람 말이야. 태식과 통화한 한재우는 40대 초반의 예리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태식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전략기획실장으로 15년간 태식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어요.
이도윤, 31살, 강남구 압구정동 거주. 재우는 이틀 만에 상세한 보고서를 들고 태식을 찾아왔습니다. 프리미엄 모터스 강남점에서 수입차 세일즈 관리자로 근무 중이고요. 태식은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봤어요. 부친 이창식은 소규모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 현재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 한 동을 임대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 건물주는 저희 계열사 중 하나인 태영개발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우의 대답에 태식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어요. 도윤이가 근무하는 자동차 매장은 프리미엄 모터스는 독일 수입차 공식 딜러십인데 최근 강남 일대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해서 저희와 협력 논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태식은 보고서를 덮었어요. 그럼 우리 딸한테 상처 준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조용히 하자. 딸이 눈치채지 못하게.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격을 따진다면 진짜 격이 뭔지 보여주자. 그 주 월요일 도윤이 근무하는 프리미엄 모터스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본사에서 전화 왔는데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 건으로 회의가 있다고 하네. 김 부장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갑자기요? 응. 그런데 이상한 게 우리 주요 거래처 명단에서 빠지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영건설 계열사들과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거야. 김 부장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유는 안 알려줬어. 그냥 즉시 중단하라고. 도윤의 가슴이 불안해졌어요. 태영건설은 그들 매장의 가장 큰 거래처 중 하나였거든요. 그럼 우리 실적이 그게 문제야. 이번 분기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 같아. 같은 시각 도윤의 부친 창식이 운영하는 오피스텔에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계약 갱신이 안 된다고요? 창식은 건물관리사무소에서 날아온 통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건물주 측에서 내년부터는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관리소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지 않나요? 특약 조항에 따라 건물주가 필요시 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식은 당황했어요. 그 오피스텔 임대업이 가족의 주된 수입원이었거든요.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 거죠?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부모와 함께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회사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도윤이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거래처들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고객들도 우리를 피하는 것 같아. 경자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설마 하늘이네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창식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요. 아버지도 현장 노동자인데 뭔 힘이 있다고. 도윤은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의 직장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도윤아, 너 VIP 고객 리스트 확인해 봤어? 김 부장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태식이라는 이름 있지 않아? 도윤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봤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태식 회장, VIP 등급 최상위, 누적 구매액 12억 원. 이게 뭐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식이라는 분이 우리 매장 역대 최고 고객 중 한 분이야. 김 부장이 설명했어요. 벤츠, BMW, 아우디를 매년 여러 대씩 구매하시는 분이거든.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하늘의 아버지와 같은 이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인가요? 맞아. 태영건설 회장님이시지. 김 부장의 대답에 도윤은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영건설이요? 국내 건설업계 톱3 안에 드는 대기업이야. 몰랐어? 도윤은 급히 인터넷으로 태영건설을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에서 김태식 회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하늘의 아버지였어요. 평소 작업복만 입고 다니던 그 사람이 수천억대 건설사의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도윤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럴 수가. 그때 김 부장이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김태식 회장님 측에서 우리 매장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 연락이 왔어. 뭐라고요?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어. 그냥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고. 도윤은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 자신과 가족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늘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한편 태식은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재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자. 태식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도윤이 김태식의 정체를 안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밤잠을 설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가족의 사업도 위기에 처했고 자신의 직장도 불안해졌거든요. 도윤아, 큰일 났어. 부친 창식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왜요, 아버지?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출 만기가 되면 연장이 어렵다고 해. 창식의 목소리에는 패닉이 섞여 있었어요. 오피스텔 임대업 중단되면서 소득이 줄었다고, 신용등급도 떨어졌다는 거야. 도윤은 머리가 띵했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3억? 아니, 최소한 2억은 있어야 해. 창식의 한숨이 깊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의 직장에서도 더 나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도윤 씨, 잠깐 사무실로 와봐요. 김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불렀습니다. 사무실에는 본사에서 온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도윤 씨, 최근 실적이 많이 떨어졌네요. 임원 중 한 명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과의 계약도 취소되고,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도윤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갑자기 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이유가 모든 결과는 같죠. 임원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실적으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도윤은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설마. 죄송하지만 이번 달 말로 계약 종료입니다. 결국 해고 통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도윤이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애원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께 해고 소식을 전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도윤아, 어떡하지? 경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집까지 잃는 거 아니야? 창식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은행 대출도 문제고 오피스텔 수입도 끊겼는데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김태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늘이한테 연락해봐야겠어.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늘이 아버지가. 그분이 태영건설 회장님이야.
도윤의 말에 부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 소리야? 정말이에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도윤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창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리가 그분을 무시해서 그런 거구나. 경자도 뒤늦게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다음 날 도윤은 하늘의 직장 앞에서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하늘이 나왔습니다. 하늘아. 도윤이 급하게 달려갔지만 하늘은 그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왜 또 여기 왔어? 하늘아,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도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없을까? 하늘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도윤이 하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하늘은 뿌리쳤어요. 노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 아버지께도 사과드릴게. 도윤의 말에 하늘은 의아해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일주일 전에는 격이 안 맞는다고 했잖아. 그때는 내가 어렸어.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던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늘은 도윤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절박함 뒤에 숨겨진 다른 의도를 느꼈어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된 거야? 도윤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아니면 왜 갑자기 이러는데? 하늘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윤은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게 아니야? 하늘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태영건설 회장이라는 걸 알고 온 거지? 도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하늘아, 역시 그렇구나. 하늘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하늘아, 들어봐. 우리 가족이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도윤이 무릎을 꿇었어요. 내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 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업도 망하고 나도 직장에서 잘렸어.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이게 다 내 아버지 때문이야.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내가 아버지한테 말해줘. 우리 용서해달라고. 하늘은 도윤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 나한테 빌고 있는 거야? 응, 빌고 있어. 제발 도와줘. 도윤아. 일주일 전에 너는 내가 무릎 꿇고 매달려도 듣지 않았어. 도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데? 내가 말했잖아. 격이 안 맞는다고. 하늘이 돌아서려는 순간 도윤이 다시 매달렸어요. 제발, 정말 제발. 하지만 하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아버지와 마주 앉았어요. 아빠, 도윤이가 우리 집에 대해 알았나 봐요. 태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아빠가 뭔가 하신 거예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식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딸을 울린 대가는 치러야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해고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어느 회사에 지원해도 면접에서 떨어졌거든요. 도윤아, 은행에서 또 연락 왔어. 창식이 초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대출금을 정리하지 못하면 집을 경매에 넘긴다고 해. 가족의 재정 상황은 파탄 직전이었어요. 오피스텔 임대업도 중단되고 도윤의 수입도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아들아, 정말 방법이 없을까? 경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영건설 본사를 찾아갔어요. 김태식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접수처 직원에게 말했지만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예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도윤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하루 종일 건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태식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태식은 보통 작업복을 입고 현장용 출입구로 다녔기 때문에 도윤은 그를 만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도윤은 더욱 절망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늘의 직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아, 제발 나와줘. 점심시간이 되자 도윤이 소리를 질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정말 죽게 생겼어. 하늘의 동료들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또 왔네. 정말 민폐다. 하늘은 차마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행동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김하늘, 내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 거야. 도윤의 외침에 결국 경비원이 나왔어요.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신고하겠습니다. 신고하세요. 상관없어요. 도윤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하늘 씨 전 남자친구라고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소동을 피우고 있어요. 경비원이 설명했습니다. 민정은 도윤을 올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그만두시고 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 신고할 겁니다. 하늘이만 나와주면 갈게요. 도윤이 고집을 부리자 민정은 결단을 내렸어요. 하늘 씨, 일단 외부회에 나간다고 하고 나오세요. 잠시 후 하늘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도윤아, 그만해. 도윤이 하늘에게 달려갔지만 하늘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이제 정말 그만해. 이러는 것도 지겨워. 제발 내 아버지한테 말해줘. 우리 용서해달라고. 도윤이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하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돈과 지위만 보는 사람이었구나. 그게 아니야. 정말 사랑해. 사랑? 하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회사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재우였습니다. 하늘 양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재우의 등장에 도윤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재우는 도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은 하늘 양만 부르셨습니다. 제발요. 저도 사과하고 싶어요. 도윤이 재우에게도 무릎을 꿇었지만 재우는 아예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하늘 양 올라타세요. 하늘이 차에 탄 후 재우는 도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하늘 양을 괴롭히지 마세요. 차가 떠난 후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차 안에서 하늘은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화가 나셨나요? 회장님은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재우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딸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으시겠다고 하셨죠. 차는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에서 태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늘이 들어서자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소의 작업복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하늘은 아버지의 모습에 새삼 놀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태식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앉아라, 하늘아. 태식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미안하다. 왜요? 내가 상처받는 걸 더 빨리 막아주지 못해서. 태식이 하늘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정리됐다. 정리됐다는 게 도윤이와 그 가족들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했어. 태식의 말에 하늘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빠가 그들한테 뭘 하신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냥 진짜 격이 뭔지 보여준 것뿐이야. 태식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걸 알려준 거지. 하늘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아빠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해서. 아니다. 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진짜 사람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아는 거야. 그날 저녁 부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식사를 했습니다. 하늘은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의 딸인지 깨달았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 태식은 딸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늘은 더 좋은 조건의 IT 회사로 이직에 성공했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그녀는 더욱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씨, 오늘도 일찍 가세요. 새로운 팀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이전 직장과 달리 직원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하늘은 밝게 인사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앞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도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 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초췌하고 말랐으며 옷차림도 많이 허술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또 뭐야? 하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도윤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할 말 없어. 하늘이 돌아서려 했지만 도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하늘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부모님도 병이 나셨어.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이야? 하늘이 돌아서며 물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몰랐던 거야. 하늘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어. 알고 있어. 나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 도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너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나는 한 번도 급을 따져본 적이 없어. 하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넌 그걸 몰랐을 뿐이야. 도윤은 하늘의 말에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정말 그만해. 각자 자기 길을 가자. 하늘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놓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아빠, 오늘 도윤이를 만났어요. 그래. 태식은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많이 초라해져 있더라고요. 그럴 거야. 태식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빠는 후회 안 해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 너무 심하게 하신 건 아닌가 해서. 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그들에게 한 건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평소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방식으로 대한 것뿐이야. 태식의 말에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을 외모나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 그들이 평생 해온 일이지. 그렇죠. 다만 이번에는 그들이 당하는 입장이 된 것뿐이야. 태식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교육은 이런 거야.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
며칠 후 한 기자가 태식을 찾아왔어요. 최근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딸이 우는 건 참을 수 없지만 딸이 울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시간을 주는 거지. 태식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시간을 주면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거든. 그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건가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딸이 직접 깨달아야 의미가 있어.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딸을 보호하는 것까지야. 선택은 딸이 하는 거지. 한 달 후, 하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개발자였는데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늘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태식은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언제 만나볼까?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해요. 아빠는 편한 옷 입고 오셔도 돼요. 하늘의 말에 태식은 웃었어요. 알겠다. 작업복 입고 갈게. 진짜요? 응. 그래야 진짜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 부녀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 주말 태식은 약속한 대로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하늘의 새로운 남자친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늘이가 아버님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태식은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만족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젊은 남자는 태식의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건물들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은 이 사람이라면 딸을 맡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개월 후 하늘은 아버지와 함께 작업복을 입고 트럭에 탔습니다. 아빠, 오늘은 내가 운전해 볼래요. 그래, 조심해서 해라. 태식은 딸에게 운전대를 맡겼어요. 트럭을 운전하며 하늘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왜? 아빠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많아요. 하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 태식은 딸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부녀는 웃으며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트럭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인생의 중요한 진실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옷이나 비싼 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는 것이죠. 김태식과 하늘 부녀는 그 진리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소탈하지만 품위 있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진짜 격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하늘은 이제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태식은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법이니까요.